두 번째. 자, 조건 방류를 이해하는 식 자체가 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P, B, 기분 A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둘 다 NS로 나누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식을 이용했고 이걸 뭐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구분을 하면 일반적인 문장제 문항 문항에서는 보통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경우가 많고 얘는 어떤 경우냐면 표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표를 이용해서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계산은 이 첫 번째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계산이 훨씬 첫 번째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두 번째로 많이 풀었냐면 첫 번째는 제한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이 여러 개이거나 하면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고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혹은 비율 등이 주어지면 표를 작성해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계산이 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교사분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이니까 둘 다 할 줄은 아셔야 돼. 둘 다 할 줄은 아셔야 되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덧셈 뺄셈 하면서 표만 채우시면 돼.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하면 잘하면 돼요. 잘 봐. 621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1일 체험학습 참여 여부를 조사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자, 채워볼게. 여기 몇 명일까요? 100명이지. 학생 총합이 300인데 참여한 애가 200이면 여기는 자동으로 100명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명일까요?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72명이어야 되죠? 그럼 얘는 몇 명? 관심 좀 줄래? 3A가 72니까 A는 24. A가 24면 여기는 뭐 72가 되겠고 24 곱하기 5니까 5, 20, 5, 4, 20. 자, 이렇게 표를 다 채워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채워낼 수 있습니다. 뭐 끝까지 채워보면 여기는 그럼 192가 되겠고 108 되겠고 정확히 300 나오는 거 맞지? 저는 그냥 심심해서 다 채워봤고 일반적으로 다 채우시지 않으셔도 돼.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나는 어떤 학생을 선택하고 봤더니 여학생이래. 여학생이면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니? 108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학생을 선택하는 이 경우의 수를 분모에 쓰시고 이 학생이 1일 체험학습에 참여라고 응답한 학생. 그럼 이 중에 한 명이겠지? 여학생이면서 참여한 학생 80. 그대로 108분의 80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27분의 21번 나오겠고 됐어요? 자, 이제 622번도 제가 한번 볼게. 어떻게 얘가 딱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상태 아니니? 제가 비율, 몇 명, 혹은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으면 표로 작성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변수가 남자냐 여자냐랑 두 번째는 여름 캠프에 참여하냐 안 하냐예요. 그럼 남자냐 여자냐 캠프에 참여하냐 안 하냐. 여기서 변수가 더 늘어나면 표는 작성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여기는 맨 마지막 자리는 합을 제가 적을게. 근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네. 전교생이 몇 명인지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확률은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교생은 우리 임의로 잡고 제가 풀어볼게. 그냥 한 100명이다 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어느 학년 학생의 60%가 남자다. 100명의 60%면 여기 60이 남자고 40은 자동으로 여자겠고 이 학년의 남학생이 40%, 다시 이놈의 40%면 24명. 그
다음에 여학생의 30%가 캠프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도 채울 수 있겠으나 마지막에 물어본 게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일 확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으면 이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캠프에 참여할 확률 36이죠. 100분의 36. 맞습니까? 100분의 36이니까 몇 분의 몇이니? 25분의 9 나오겠죠? 25분의 9. 그대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얘는 스트레이트로 제가 아니다. 아래 거는 노잼이고, 여기 하나 문제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 학생 수가 소수로 나오는, 이거 보나마나 도래우릴 거야. 네. 자, 서정 한 번만 풀어보세요. 630번. 서정.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일단 어느 야구장에서 500명의 관람객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여긴 지금 합이 써있지 않지만 200, 300 더하면 500인 거 맞죠?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일 때, 첫 번째 남자였대.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남자였대요. 남자 몇 명이래? 200. 근데 그 관람객이 40세 이상일 확률. 요거겠지? 조건부 확률이. 그럼 첫 번째는 200분의 70-b입니다. 한 명을 선택했더니 남자이고 남자인데 40세 이상일 확률. 이 확률이랑 5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자일 때, 여자면 이 300명 중에 한 명 골랐다는 얘기죠. 골랐는데 그 관람객이 19세 이하일 확률. 19세 이하이면 이거죠. 이 저 중에 한 명을 골랐다는 얘기고 이 둘이 같답니다. 자, 뭐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식을 좀 간단히 하려면 양변에 600 곱하면 자, 첫 번째 관계식을 제가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500명의 관람객 중에서 3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다. 자, 그럼 30세 이상의 관객이면 여기 더하면 180-A고요. 이게 30세 이상 40세 미만. 여기 더하면 140-B지. 얘네 둘이 합친 게 30세 이상 아니야? 30세 이상. 그럼 정확히 식으로 써보면 500명 중에 얘랑 얘 더한 거 320-A-B 곱하기 100, 100분율이니까 그랬을 때 48%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약분하시면 5가 되겠고 양변에 5 곱하시면 자, 5, 4, 20, 5, 8에 40. 얘가 240. 자, 그럼 A 플러스 B는 80 나오겠죠? 뭐 연립방 정식을 풀 필요도 없이 A 플러스 2B 물어봤으니까 그냥 둘이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빼면 130, 3번 그냥 나오지. 이게 표중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한 거고 이 앞에 있는 문제는 얘보다 쉬울 거예요. 얘보다 쉬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약 문제랑 불량품 문제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작년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36. 이게 문장이 되게 길어요. 자, 얘도 표를 작성해서 풀려면 풀 수는 있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 자, 임상시험 참가자 100명 중 70명에게는 새로운 진통제를 주고 30명에게는 기존의 진통제를 주었다. 새로운 진통제 복용한 참가자의 90%, 기존의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70%가 진통 완화 효과를 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죠. 새로운 진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 진통제가 있을 거예요. 전에 쓰던 진통제. 우리가 뭐 진통제를 먹는 이유는 이제 통증이 완화됐냐 안 됐냐인데 그럼 결국 통증이 완화됐다.
된 경우가 있을 거고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았다. 자, 표로 작성해 보면 자, 일단 제가 표를 작성해 볼게. 전체는 100명한테 시험을 했대. 시험을 했는데 70명에게는 새 진통제를 줬답니다. 이 70명. 근데 30명에게는 기존의 진통제를 줬고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90%, 63명이죠. 통증이 완화. 기존의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70%, 21명이지. 통증이 완화. 그럼 나머지 7명, 9명은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 이제 마지막.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진통 완화 효과를 보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몇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 거냐? 이 84명 중에 한 명 선택한 거죠. 이게 통증 완화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새 진통제를 먹은 사람을 뽑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뽑았더니 진통 완화 효과를 보았을 때니까 이게 84명 중에 한 명 뽑은 겁니다. 그때 그 참가자가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했을 확률 이거겠죠. 이거 84분의 63이지. 맞니? 자, 4분의 3 나오겠네요. 5번 맞습니까? 이 정도 변수가 두 개면 표를 작성하는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더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표를 작성하지 않고 풀어내는 불량품 유형도 제가 하나 정도만 볼게. 얘도 표를 작성하려면 작성할 수 있어요. 640번. 여기는 잘하셔야 돼. 뭐 여기 이 중에 문과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 때도 잘 나오는 단원이니. 자, 어떤 회사의 제품은 해외 공장, 국내 공장에서 각각 60, 40% 생산이 되고 불량률은 5%, 2%라고 한다. 마지막에 근데 선택을 해봤더니 불량품이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일어난 사건이지. 일어난 사건이 분모로 간다라고 했죠. 항상 조건부 확률에서는. 그럼 불량품일 확률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구해야 돼. 불량품일 확률은 제가 해외 공장 제품을 선택했는데 불량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됐는데 불량인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제가 랜덤으로 한 제품을 뽑았을 때 해외 제품일 확률은 얼마겠니? 이게 나타내는 게 60%가 해외 생산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6이겠죠. 100분의 60. 얘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불량이래? 5%가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제가 불량품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제품을 선택을 하고 국내 제품은 2%만 불량이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참고로 이 조건부 확률에서 표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냥 약분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써. 마지막에 약분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이쁩니다. 자, 그럼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분자에는 뭘 써야 될까?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그 제품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됐으면서 불량일 확률이니까 얘가 오면 되지. 얘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거잖아. 네모 동그라미 분의 더한 거 분의 네모. 항상 이 경우라고. 조건부 확률은. 오케이? 불량품일 확률 분의 불량품이면서 국내산일 확률을 제가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분모 분자에 다 1000을 그냥 냅다 곱해버리면 38분의 8이겠죠. 2로 나누시면 19분의 4. 그러니까 통분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분하지 않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번 나오겠죠. 2번. 자, 이거는 해봐야 돼. 643번으로 해보세요. 643번.